하고 있었네. 오늘은 점점 원내대표하고 대표도 하고 대권주고 이런 게 사라지고 김해 김씨 사면리 매장 김용현. 이게 사실 중앙 여기 계단이 아주 낮네. 응? 계단이 5층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엘리베이터 탔어. 잠깐. 문이 열립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잠깐. 문이 열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올라갑니다. 호남 사람들이 도와야 합니다. 예. 닫힙니다. 송영일 대표. 맞지? 그건디. 예. 소나무다. 소남당 좋습니다. 텔레비 나오신 이분 아니시는데? 고맙습니다. 가끔 텔레비, 뉴스 봤어. 네, 텔레비도 나와요. 문이 열립니다. 네? 3층 내리신 분이 없으신 분 아니? 뭐 잽싸게?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전화요. 우리하고 말아요. 아니 잽싸게. 전화해. 우리하고 말해 지금. 잽싸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라 그럴게. 혼자 막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층입니다. 네? 문이 송영일 대표 반드시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최대집 인기 짱. 이게 뭐요? 어떻게 된 거요? 이거 뭐요? 어떻게 된 거요? 우리가 많이 안 늦었는데 이렇게 정신없네. 그 힘 가지고 오픈을 켜보자는 거. 변희재 대표 오셨네.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광주에서 오셨어요? 예, 광주에서 왔습니다. 예. 어디 본부장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핸드폰을 누가 차에 놔뒀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예. 핸드폰 있어요? 내 거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까만색이던데. 빨간색? 까만색. 나는 빨간색.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구만요. 다른 분. 가운데 분이시던데. 뒷자리. 박영숙이. 그래요? 예. 저는 잠깐 졌어 안전하게. 아마 못 가져갈 겁니다. 예. 네, 변희재 비대대표님의 축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가 자, 어떻게 된 그러면 거예요? 한영사 출마의 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모두 앞쪽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최대집 나오는 거요? 멋져 보여. 뭐요? 어디 가는 거요? 이 옷을 갖다 줘야 하는데? 뭐요? 이거 어딘가? 여기 아니네? 어디 갔지? 우와!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목소리 좋다. 목포로 돌아온 목포 사람 잠깐만요. 잠시만요. 초대집이 다시 안녕하세요. 지난 16일 제가 이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공약을 발표하니까 제 고향 친구랑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첫 일성이라면 다른 후보보다 더 지역을 위한 공약을 강하게 내세워야지 왜 나라를 위한 공약, 윤석열 조기 퇴진, 정치검찰 해체 이런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느냐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도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사무소 개소실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겁나게 덥네. 에어컨을 안 틀었는가? 목포 시민을 에어컨을 틀어줘야겠어요. 주시느냐 더워요. 그 여기에 제 당락의 결정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외국은도 우리 정책운동을 위해서 몸바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길과 관련해서 또 대한민국 의료 문제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길게 깊게 고민하고 수고하십니다. 예. 또 갖가지 중요한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누가 차에다 놔뒀던데. 핸드폰 미안합니다. 핸드폰 누가 놔뒀던데요. 목포 네, 그래요? 시민들께서 가져왔어요. 얼마나 무게감 있게 들릴까
걱정이 들었던 것도 뭐지? 사실. 아직 쓸만해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목포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면서 계속 되뇌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맞습니다. 지자체장 선거와 다르게 국회의원 선거는 국정 운영을 잘 하고 나라의 일꾼이 되라고 지역민들이 좋아, 좋아. 그 지역 출신 정치인을 나라에 추천하는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 이외에 제가 이번에 출마를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여기가 목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목포 사람들 그냥 평범한 지방 도시가 겁나게 아니라 오셨네. 바로 대한민국 이렇게 정치 더운데도 1번지입니다. 오셨구만. 맞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언론들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하면 의뢰 경로를 손에 꼽습니다. 장면, 윤고선, 이명박, 노무현 같은 거물급 정치인을 배출한 지역으로서 에어컨을 서울 빡빡 종로를 틀어줘야 거치는 하는데, 에어컨. 대통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 종로가 아니라 이곳 목포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곳 목포에서 97년 정권 교체의 주역 김대중 대통령이 2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역시 언제 대권에 도전해도 이상할 게 없었던 호남 대권 주자급 정치인 권노갑, 한화갑 의원 등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맞습니다. 야도 선봉으로서 전 국민들이 알아주는 대한민국 중앙정치의 주요 플레이어자 최전방 스트라이크를 배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제 고향 목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목포라면 분명 전국급 이상의 그 위상, 그 역사대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윤석열 조기 퇴진, 정치검찰 해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 정치를 선봉에 서 있는 저 최대집을 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선거는 다른 시기의 선거도 아니고 6.25 남침 전쟁에 맞먹을 만큼의 국난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 국난은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정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하건대 윤석열과 그 수하들은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형사 증거를 조작해서 일부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정을 파악이란 뇌란 범죄자 쿠데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헌법상으로 북한은 뇌란 범죄자가 북쪽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쿠데타 범죄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 이 나라는 당연히 누가 언제 어떻게 잡혀갈지 알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20년간 호남 출신 대권 후보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얕보여버린 호남인이라면 더욱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우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입니다. 맞습니다. 호남의 대권 주자가 결국 별건 수사에 당해서 위법 증거로서 조작 수사 음해 공작에 당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심각한 국난을 시정하고 극복하는데 맨 앞장에 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늘 나라를 생각해온 제가 의지도 자격도 실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2017년 1월부터 윤석열 당시 검사의 범죄를 고발해왔고 2020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진보 보수 운동가들을 통틀어서 가장 빨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 여름부터 계속해서 진보 보수 합작으로 윤석열 퇴진을 외쳤으며 2023년 여름부터는 우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현재 정치권이나 운동가 중에서 저만큼 일관되게 윤석열 퇴진을 외쳐 역사성을 갖춘 인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한 저는 윤석열을 1년 내 빠르게 퇴진시킬 수 있는 그 치명적 약점인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 등 각종 위법 범죄 문제에 대해서 저 최대 동지
변희재 동지와 함께 정치권의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국회로 들어가는 그 즉시 윤석열은 짐부터 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윤석열 퇴진이라는 나라를 위한 공약만이 아니라 목포의 부흥도 공약하였습니다. 목포의 납품 문제는 분명합니다. 얼마 전 제가 어린 시절을 걷던 동부시장을 돌아봤는데 규모는 조금 커졌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꾸려가기 어려운 자영업자 국민들이 국가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 표를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 국가적 문제를 얘기하면서 한 표를 호소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딜 가봐도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말들을 하고 또 자기 지역의 납품 문제를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장 선진적 정치의식을 가진 시민, 목포 시민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일단 국가 예산부터 내놓으라고 특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국가에 기여를 하고 그렇게 된 발언권으로 목포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당당한 정치 명문 도시 목포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을 6.25 남침 전쟁에 맞는 국난에 비유했는데 사실 한 나라에서 전쟁이 터지면 지역 변화가 다소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난의 시기에 지역 발전의 최대 기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정확히 결국 그 공적으로 지역 발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역개발 문제 관련 그 어떤 디테일한 사항에 대한 논의보다 바로 이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저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사실 목포의 순수 지역개발 문제라고 하면 우리 손혜원 위원장님, 박홍률 시장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뛰어난 청사진을 마련하셨고 그것을 실천해오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중앙정치에 나가서 윤석열이를 직접 끌어내리고 오, 좋습니다. 권위로 두 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우와! 그러고 보면 그동안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지역개발 공약, 혹시 실현이 되어도 목포 시민들이 아니라 지역 기득권자들만 재미를 보는 지역개발 공약이 판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제 당선 의미는 목포 시민들을 무시해온 지역 기득권자들에 대한 심판 의미도 분명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선 즉시 목포 지역 정치개혁에도 과감하게 나설 것입니다. 맞습니다. 목포 좋습니다. 시민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이라는 국난 속에서 치르는 나라를 위한 일꾼 선거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목포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한 싸움, 윤석열을 상대로 한 싸움에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정치 1번지가 목포 명성답게 저 나라를 위한 싸움 실력을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최고 최고. 자연스럽게 목포의 부흥과 목포 지역 정치 개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목포 국회의원 후보 중 유일하게 나라를 위한 공약을 내세웠고 또 그것을 제1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오, 좋습니다. 윤석열 국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노하고 있는 목포 뭐라고 시민들의 하십니까? 애양심과 애국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 좋습니다. 정치 명문 도시 목포가 지역과 국가 미래를 같이 생각하며 헌법 46조 명령을 따르겠다는 최규선님 일을 아닌가?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을 때 아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걸 오. 제가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주 좋습니다. 우와! 최대식!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대집 후보님의 공약 발표와 그리고 그에 관련한 PT 조작이 있겠습니다. 자, 네, 태블릿 PT 조작이 있겠습니다. 자, 최대집 후보님과 그리고 또 변희재 비례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진행하도록 팍팍 하겠습니다. 밀어줘야 합니다.
열심히 싸우는 사람 팍팍 밀어줘야 돼요. 더우니까 물을 드십시오. 네, 아니다. 공약은 지난번 출마 선언에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핵심 범죄인 에어컨을 태블릿 빡빡 조작 틀어줘야 한디. 문제에 대한 많이 비교적 안 상세한 프리젠테이션을 변희재 대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약입니다. 첫 번째, 물을 주시오. 윤석열 조기 퇴진, 정치 검찰 해체를 이뤄내고 오호 좋아. 후방 대권 주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윤석열의 범죄를 고발해왔고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먼저 윤석열 조기 퇴진을 거쳤던 애국 투쟁의 선봉대입니다. 소영길, 손혜원, 변희재와 함께 윤석열 조기 퇴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1 태블릿 2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는 저는 윤석열이 검사 시절 저지른 결정적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호. 관련 특검법을 발의해서 1년 내로 이 정권을 퇴출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해묵은 호남 불가로 영남 후보를 극복하고 송영길 등 호남에서 대권 주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두 번째, 의료천국 목포 메디컬 유토피아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이야.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지낸 경험으로서 목포에 최첨단 의료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국내외 환자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부흥을 일궈내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얼마 전 전남권 의대 유치를 즉흥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내에서 순천과 목포에 극단적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지역 분열 정책입니다. 그런 즉흥적 발언으로는 전남권에 의대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10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남도민이 그것을 먼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신목포 특별시를 출범시켰습니다. 오 좋습니다. 신안과 목포를 통합해서 신목포시를 출범시켜서 규모를 키우는 것이 목포 경제적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청년 무장의 도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 시대를 대비해서 목포를 청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도시, 청년 행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육 등 청년에게 장애가 없는 무장의 청년 도시로 목포를 개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목포를 글로벌 1000만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와 엄청납니다. 호남 고속철을 통해서 서남권 최고의 관광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남권 관광연수를 유치해서 서남권 중심의 관광 도시로 만들어내고 고화도 1조 관광 특구를 조성해 목포 관광 도시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실천 가능한 공약을 5가지로 요약한 것입니다. 아하.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목포 시민들에 대한 거짓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윤석열 퇴진 1년 안에 윤석열 퇴진부터 좋습니다. 차근차근 나머지 공약들을 실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와. 윤석열 정권의 범죄 사실에 대한 PT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변 대표님이시네. 저는 윤석열의 이 태블릿 조작을 다 완전히 파헤쳤는데요. 이거 말고도요. 여러분들 혹시 유탐사가 보냈던 청담동 술자리 기억나십니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김의겸 위원이 잘못 짚었다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지른다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유탐사 쪽이 한동훈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아하. 경찰 조사에서 한동훈과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아하. 그 사람들 다 취재해보니까 무슨 소리냐? 자기 거의 간 적도 없다. 아하.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이 조작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럼 못된 놈. 한동훈은 재판에서 입도 못 열고 있습니다. 이야. 자기가 청담동에 없었으면 어디 있었냐? 여기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못하고 자료도 못 내고 있습니다.
즉 윤석열 한동훈은 조작 날조가 습관화됐기 때문에 태블릿뿐 아니라 이것들은 뭐만 걸리면 다 조작 날조 거짓말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상병 사건 있죠. 그 똑같습니다. 예. 호주 대사로 지금 법인 도피식당 걸려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아하. 그 사건도 다 조작 날조고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다 범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에어컨 좀 소나무당의 송영길 시원하네. 최대진 변희재 손의원이 국회 들어가면요 지금 쏘는 PT는 국회의원 300명 국무총리 법무장관 앞에서 제가 본회의 때 쏴버릴 겁니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윤석열은 그냥 내려올 겁니다. 저희 좀 화이팅! 키가 엄청 크십니다. 제가 빨리빨리 필요한 것만 얘기했는데요. 하여튼 뭐 이렇게 오랫동안 싸워왔다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태블릿PC는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JTBC가 보도했던 게 아니고요.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 하팀 때 새로 만들어낸 장시호 제출 태블릿PC를 조작해서 발표한 건입니다. 다른 거예요. JTBC가 아니라 제2의 태블릿PC 다른 겁니다. 이거 기억나죠? 이 사람 손에 오셨네. 자, 최수진 소리로 확인됐다. 이거는 뭐냐? 장시호가 제출한 거를 윤석열 한동훈의 특검 제4팀이 발표한 겁니다. 아주 썩열이 넘은 나쁜 짓은 다 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못된 놈. 이게 특검 제4팀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이 누구냐면은 나쁜 놈들 다 모여. 송영길 대표를 집중 눈에 수사해가지고 아주 나쁜 놈이구만 이놈의 시끼. 만약 한패들이 한마디로 조직 범죄예요. 너무 시끼대. 범죄팀입니다. 못된 놈들이 딱 모였네. 네, 맞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조작 공사들이 딱 한 팀에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잡았으니 나라가 안 망하면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못된 놈들. 자,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태블릿PC를 왜 한동훈이 개입해 있었냐? 장시호와 한동훈은 현대고등학교 8년 선후배고 이렇게 무수한 보도가 나가 있습니다. 아하. 아니 구속된 피고인이 검사한테 검사실 찾아가서 아이스크림 달라 그러고 나눠 먹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둘이 같이 공모는 범죄 공동처리가 가능한 얘기지. 피고인 범죄자와 검사가 이렇게 친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못된 것들. 자, 장시호 복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시호가 한동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위증을 하면서 한동훈의 수사에 협조해 준 겁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2태블릿PC입니다. 이게 아하. 저희가 계속해서 법정 추정을 통해서 이 태블릿PC를 받아냈습니다. 그나마 이거 재판부가 양심 있게 때문에 꺼냈죠. 지금 이 태블릿PC 달라 그러면요 한동훈은 무조건 도망갑니다. 아하. 절대 안 꺼낸다 이거. 이거 재판부가 양심껏 이거 꺼내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희가 조작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그거 많이. 자,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 이쪽에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정말 이 검찰의 협박에도 그러지 않고 양심껏 조작을 정확히 짚어줬기 때문에 이들의 범죄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이 책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조작들은 나는 나와 그 있어요. 겨울 자, 보세요. 저놈 저는 짚어지다가요. 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태블릿을 날조했다라고 박아놨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라 날조했다고 박아놨는데 이 책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못 취하고 있습니다. 못된 놈들. 범죄자들 나쁜 놈들. 찍소리도 못해. 자, 최대진, 전인재, 김용민 안진걸 4명이 윤석열과 한동훈을 증거 조작으로 이들 일찌감치 공수처에 고발해놨습니다. 좋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고발했습니다. 어유 노영희 변호사. 아유. 아, 네. 후보님이십니다. 노영희 후보님, 손혜원 후보님 다 나오셨네. 빨리. 요거부터 좀 빨리 말씀드리는데 이게 중요해서 그런데 저기는 노영이. 검찰 특검과 장시호는요 이영희. 2017년 1월 5일 오후 아. 2시에 태블릿PC를 처음 제출했다고 증명을 했고 그때까지는 절대 키지도 않고 킬 수도 없었다. 권윤주, 아이고 후보님, 아유. 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망자로 PC를 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님이시. 이 자체가 지금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이거. 비례 후보님. 그래서 결국 우리가 태블릿 PC 반환 구성 때 재판부는 장시호의 말은 모조리 거짓말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판부에서 이 태블릿 PC는 장시호의 증언에 의존했는데 장시호 말이 다 죄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이건 조작했다고 거짓말. 해서 인정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의자가 부족합니다. 의자 더 가져가시오. 이 태블릿이 왜 최순실 것이냐 이거를 특검 재단팀이 발표한 내용은 L자 패턴이 설정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나 뭐 쓰면은 비밀 패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틈이 그게 없습니다. L자 패턴이고 최순실이 엄청났습니다. 휴대폰도 L자 패턴이고 JTBC 태블릿도 L자 패턴이고 그러니까 이게 셋 다 최순실 거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관리를 틈이 이 없습니다. L자 패턴은 특검이 입수한 다음에 자기들이 쳐넣었어요. 맞습니다. 로 발표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최순실의 휴대폰은 압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전부. 에헤이. 그리고 JTBC L자 패턴도 조작 혐의가 지금 잡혔기 때문에 최순실 거로 중과시키기 위해서 특검이 L자 패턴을 조작해 넣었다. 저는 이렇게 사실을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못된 것들 아주 나쁜 짓을 다 하고 자, 있고. 나오죠? 2017년 1월 5일 오후 2시 58분에 처음으로 L자 작전 패턴이 설정된 겁니다. 이거는 특검이 입수한 다음에 자기들이 조작해서 쳐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화영 후보님도 저기 계시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춘신 후보님도 저기 계시네. 자, 이건 이제 쉬운 내용인데 이 태블릿 PC가 최서원 것이라고 발표한 근거 중에 하나가 호호정 네이버 메일닷컴 메일인데 호호정 네이버닷컴 메일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서원께 아니라 최서원의 비서 안모 씨의 것입니다. 근데 저분도 특검도 후보님이야. 이것이 비서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메일이 태블릿 PC를 키자마자 처음 사용한 이메일인데 그러면 이 이메일에 접속한 사람이 태블릿 PC 사용자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특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둘 다 이거는 최순실이 아니라 안무 비서일 것이라 확인했는데 여분도 후보님 가시는데 아닌가? 것이라고 거짓 발표해버렸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안무 비서를 통해서 야, 이 이메일은 내 거다. 공유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최순실과 이런까지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특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국민을 속인 겁니다. 자, 정준영 수사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호호정 나오죠? 호호정 메일은 경리직원 안모의 것이라고 해놓고 발표 때는 최순실 것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 제일 쉬운 게 이건데 여러분들 태블릿 PC 뒷번호가 9233입니다. 9233인데 자, 안모 비서는 계속 자기 휴대폰을 9233으로 써왔어요. 야하. 안모 비서 9233, 태블릿 9233. 아하. 다 9233이에요, 안모 비서 거는. 어허. 자, 이것만 보면은 태블릿 누구 거죠? 안모 비서. 안모 비서 거 아니겠어요? 잘 깔아맞히고.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모 비서가 태블릿을 개설할 때 내 거랑 같은 걸 해주세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누가 봐도 안모 비서 건데 이거를 특검은 숨겼어요. 아하. 숨기고 그렇구만, 아예 흡혈시켜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아하. 그러니까 나쁜 놈들. 이것들이 조작하는 수준이요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얄팍하구만. 자, 돈을 태블릿 PC 사용 도움 누가 냈냐 이거야. 자, 안모비서는 최순실의 공식 통장과 비공식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모조리 그 통장으로 내는데 유독 요 태블릿만 안모비서 개인이 냈습니다. 누구 거예요? 안모비서입니다. 안모비서의 이메일을 썼고 안모비서의 번호를 썼고 안모비서가 돈을 냈어요. 누구 겁니까? 안모비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다 숨겼어요. 발표할 때. 알고 있어요 이제. 이게 윤석열 한동훈의 짓입니다. 아하. 그렇구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안모비서의 자료를 요금났고 요 정도만 왜 더 얘기를 할 게 없는 게 얘기할 거 이런 거 수십 없습니다. 개 더 있는데 더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미 분명히 안모비서들이 확정됐는데 숨긴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지금 공수처가 사실은 지금 그 호주 대사 있잖아요. 네. 이종섭이 수사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윤석열이가 위에서 막고서 못하는데 아하. 태블릿 PC도 공수처가 지금 들고 다 수사 끝났습니다. 한동훈만 덮치면 끝나는 상황인데 야, 공수처를 협박을 하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나무당에 지금 우리 노영민 변호사 오셨는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 최대집 후보, 소영길 대표, 손혜원 의원 국회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공수처를 찾아가겠죠. 예. 한동훈 당장 체포하라. 오, 좋습니다. 했어요 증거를 지금. 한뚜껑이 이놈 새끼. 그리고 우리는 법사위하고 본회의에서 이거 틀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담동 술자리 이거 다 틀고 올해 안에 못 끌어내는 이유가 없죠. 맞습니다. 올해 안에 못 끌어내면 제가 그냥 백신이 나온다고 계약할 정도로 100% 확실하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놀랄 거예요. 아 이렇게 빨리 끌어냈으면 이거를 그동안 1년만 동안 왜 못 끌어내느냐. 마인. 그 사람들이 심판해야 돼요. 못 끌어내는 사람들. 맞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 멋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내빈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에어컨 바라겠고요. 좀 빵빵 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덥습니다. 목포 시민분들과 그리고 또 당원 여러분께 가볍게 인사 한마디씩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자, 먼저 노영희 비례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와!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우와! 야무지십니다. 제가 그동안에 정치평론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었는데요. 내가 왜 진작 통합무당을 만들어서 같이 시작하지 않았을까? 정말 후회가 되는 한 주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좀 전에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 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안 믿었어요. 에헤, 그 못된 당시에 짓거리 많이 저는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믿었고 그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 스스로를 자꾸 세뇌시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 행동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 가장 그들을 잘 밀어줬다가 뒤통수만 했던 박영수 특검하고 제가 얘기를 나눠본 결과 박영수 특검하고 제가 박영수 못된 놈, 나쁜 놈.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시에 특검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 회생의 기회도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스스로 한탄하면서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정말 눈물을 매며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걸 눈물을 보면서 흘리게 만들어야 돼, 이 못된 이게 놈들.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게 해야 돼, 이 하나부터까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변희재 말을 믿지 않았던 저의 어리석음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뭔가를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게 되었고요. 좋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공정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속여왔던 그들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거였는데 뭐지? 결국 이 탄핵시켜야 합니다, 이 썩을 것들. 것을 깨달았고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이분들 전부 다 어디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어떤 고맙습니다. 예. 뭔가 있다. 예.